안녕하세요, 핑문스테입니다. 오늘도 이득 봐주면서 7일 연속 수익 달성했습니다. 공유방에서 픽 올릴 당시는 2,800 정도였는데 새벽에 제가 베팅했을 때는 배당이 3배 정도로 많이 올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득 좀 봤네요. 이번 시즌 저랑 역대급으로 잘 맞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는 다 못 올리지만 A매치 브레이크 전부터 공유방에서 올린 픽들이 정말 잘 먹고 있거든요. 공유방 입장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유튜브 분석은 시간상 최대 4경기까지만 준비하려고 하며 다른 경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 공유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무료 체험방도 따로 오픈했으니 이전에 방 못 들어오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안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웨스트햄은 새로운 감독으로 플랜 로페테기를 선임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지난 시즌 울브스 감독 시절 프리시즌까지 다 소화하고 돌연 사임을 하면서 꽤나 논란이 되었던 감독인데요. 사임 이유는 포드진과의 마찰로 자신이 원하는 선수들을 사주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이 부분을 외부적으로 발설하며 라커룸 분위기를 완전히 조져놓았죠. 그렇게 사임 후 한 시즌 쉬고 맡은 팀이 웨스트햄입니다. 과거 스페인 북대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세비야 감독을 했을 정도로 화려한 감독 커리어에 스페인에서 꽤나 인정받는 감독이나 아직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의문 보호가 달려있는 감독이죠. 이번에 웨스트햄의 감독으로 와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란 지원은 확실하게 받은 모습으로 솔레르, 완비자카, 토디보, 귀도, 킬크루크, 막스 필먼 등 빅클럽 출신 선수들이 정말 각 포지션별로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4라운드까지 치른 시점에서 이 선수 정말 영입 잘했다 싶을 정도의 선수는 안 보이고, 치른 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인데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많은 선수들이 합류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도 보일 수 있으나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죠. 레스터를 한 시즌 만에 승격시킨 마레스카 감독이 이번 시즌 첼시의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지난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직전 보머스전을 봐더라도 첼시는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무적인 건 좋지 않은 경기 내용에서도 승점은 챙기고 있다는 점인데, 개막전 시티를 상대로 패배했지만 이후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얻었는데 직전 본머스 원정에선 본머스의 PK 실축과 골대 강타브론에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경기력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이런 식으로 승점을 쌓을 수만 있다면 첼시의 스쿼드 포텐셜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무서운 팀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기력만 봤을 땐 챔스 진출을 노리는 팀이라기엔 경기력이 많이 부족한 모습이죠. 새로운 감독 체제에서 큰 기대를 안고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두 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첼시의 배당이 크게 하락하는 흐름인데 아마 첼시가 지난 시즌부터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이어오고 있지 않아서일까 싶네요. 웨스트햄 홈에서 치러진 두 팀의 지난 7경기 맞대결 전적은 웨스트햄이 4승 2무 1패로 강한 면모를 보여왔기도 하며, 현재까지 첼시의 수비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으로 웨스트햄의 발빠른 공격진들에게 상당히 고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 역배당을 받은 웨스트햄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리며,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의 낮경기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4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빌라는 주중에 있었던 챔스 1라운드 영보이스 원정에서 0대3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에버튼전에서 엄청난 슈팅 빠따를 보여주며 초장거리 득점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낸 존 듀란이 이번에도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60분 교체로 들어와서 또다시 좋은 슈팅으로 득점을 기록했는데, 아쉽게도 이전 장면에서 다른 선수의 핸들볼로 취소가 되는 장면이 있었죠. 찜의 주전 공격수인 와킨스가 지난 시즌 리그에서 19골과 13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이고, 또 서브 공격수가 이번 시즌 빌라가 리그에서 기록한 3승 중 3경기에서 모두 결승골을 기록한 존 듀란이라는 점에서 정말 무서운 팀이 아닌가 싶고, 또한 빌라는 에메리 체제에서 매 시즌 발전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 로페테기가 프리시즌까지 다 치르고 돌연 사임하는 바람에 급하게 합류했던 게리 오닐 감독이 리그 14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번 시즌 전력 누출이 꽤나 컸던 것 대비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팀인데요. 지난 시즌엔 쿠냐,
네투, 벨레가르드 등 볼 운반 능력이 좋은 전방 자원들을 활용하여 빠른 역습 축구로 꽤나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이적 시장에서 페드로 네투가 이적했고 셀타비고의 장신 공격수 라르센이 합류하면서 전술 기조가 크게 바뀐 모습인데요. 마리오 르미나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라르센의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이용하려는 전술 의도는 알겠으나 이렇게 바뀐 부분이 아직까지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기엔 많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직전 뉴캐슬전에선 르미나의 선제골 이후 올브스가 꽤나 잘 풀었던 경기였지만 중거리 슈팅에 의한 변수가 있었고 후반전 75분 이후 파비안 시아와 협의 반스에게 연속으로 실점하면서 결국 역전패를 기록하게 된 올브스입니다. 주중에 챔스 일정을 치른 빌라와 마찬가지로 울브스도 주중에 브라이튼과 카라바오컵 일정이 있었고 결과는 3대2 패배였습니다. 물론 빌라는 주중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한 반면 울브스는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모두 로테이션해주며 리그에 온전히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외력적인 부분에선 스위스 원정을 다녀온 빌라보다는 주중 경기에서 많은 로테이션으로 힘을 확실하게 빼고 경기했던 울브스가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에서는 41년 만에 진출한 첫 챔스 경기에서 대승을 기록하고 돌아온 빌라가 더욱 좋겠죠. 또한 빌라파크에서 빌라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나폴리의 경기입니다. 두중 챔스 분석에서 티아고 모타 감독의 유벤투스의 최근 답답한 모습들을 지적했었는데 전반전 21분 만에 유벤투스의 새로운 10번 케난 일기즈의 원더골이 터져주면서 유벤투스가 경기를 쉽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벤투스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2승 2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이긴 하나 지난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쳤고 경기 내용 또한 굉장히 좋지 못했었는데요. 티아고 모타 감독은 3선에서 로카텔리의 파트너로 큰 고민 중인 모습인데 지난 5경기에서 로카텔리의 파트너로 케프렌티람, 파지올리, 더글라스 루이즈, 맥케니가 번갈아 출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챔스에선 로카텔리의 파트너로 티아고 모타 감독의 선택은 올 시즌 한 번도 선발로 기용하지 않았던 네켄이었습니다. PSV와의 경기에선 네케니가 공격에 자주 가담해주면서 두 번의 결정적인 찬스 중에 하나를 득점으로 연결시켜주기도 했는데 최근에 답답했던 유베의 경기력이 맥케니 기용으로 바뀔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한 나폴리는 개막 전 베로나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한 이후 콘테 감독이 직접 나서서 팬들에게 사과를 했었는데요. 이후 나폴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지난 리그 3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지난 3경기 총 9골을 넣었으며 단 1점밖에 실점하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그 1실점도 페널티킥에 의한 실점이었죠. 나폴리의 개막전만 보고 지난 토트넘 감독 때처럼 콘테는 이제 퇴물이 된 건가 하며 의심한 것을 반성 중입니다. 나폴리가 33년 만에 스코트토를 달성했던 시즌도 그랬고 줄곧 백도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용했던 나폴리가 과연 콘테의 백스리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싶었는데 가장 좋아진 부분은 첫 시즌의 임팩트에 비해 지난 시즌 아쉬웠던 흡입차가 콘테의 전술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콘테가 좋아하는 루카쿠가 이번 시즌 나폴리 합류 이후 직전 4라운드 칼리아리전에서 첫 선발 출전을 했는데 팀의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고 세 번째 쐐기골을 득점한 부분은 이번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매우 고무적입니다. 유벤투스가 주중 PSV와의 챔스 경기가 있었고 물론 뉴베의 홈에서 치러진 경기였다고는 하나 주말 경기 이후 푹 쉬었던 나폴리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은 확실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폴리가 역배당을 받았으나 저는 역배당 가능성도 매우 높게 보고 있으며 유튜브 추천픽은 안전하게 나폴리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에스파뇰의 경기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합류한 레알 마드리드의 지난 분석에선 제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지 않았나 싶어 토요일 마지막 경기로 골라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있었고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스코어상으로는 꽤나 여유있는 점수차였지만 후반전 83분 리디거의 앞서가는 득점이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접전의 상황이었죠.
경기 막판 슈투트가르트가 극단적인 공격을 시도하면서 생긴 넓어진 공간에서 엔드릭이 쐐기골을 득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3대1 승리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엔드릭은 레알 합류 이후 경기 막판에만 2골을 득점하게 되었는데, 이 선수 슈팅 빠따가 엄청난 선수로 슈팅 한 번 볼 때마다 진짜 강한 발목과 정확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주드 벨링엄이 약 한 달 만에 부상에서 복귀했고 선발 출전하여 80분간 뛰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도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모습이었으며 공식 포메이션상으로는 왼쪽 메찰라였지만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가리지 않고 움직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드리구, 음바페, 비니시우스의 동선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일단 히트맨만 보더라도 이 세 선수의 동선이 겹치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중앙으로 자주 들어오기보다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음바페는 오른발 슈팅 각도가 잘 나오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했었죠. 4-3-3 포메이션을 사용했으며 추아메니를 원 볼란테로 기용하고 좌우 메찬라인 벨베르데와 벨링엄이 활발하게 공격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대신 좌우 풀백들은 공격 가담은 최대한 자제시키는 모습이었죠. 다만 센터백으로 출전한 카르바알이 간간히 오른쪽 측면으로 오버래핑을 시도하는 변칙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2 4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끝에 마지막 승격 티켓 한 장을 받은 에스파뇰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리그에서 2승 1무 2패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라운드 승격 봉기 바야돌리드 원정 패배와 2라운드 소시에나드와의 경기에서 경기를 잘 풀어내고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해 패배했지만, 3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많은 행운이 따라주며 승부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마요와 알라베스를 차례로 잡으며 리그 2연승을 기록한 뒤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리그에서 기록한 경기당 평균 점유율은 42.2%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낮은 순위이며, 최전방에 벨리즈와 토아도 두 명의 발빠른 공격수들을 활용한 역습 패턴의 플레이가 많이 보이는데, 이번 시즌 기록한 5골 중 2골은 모두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 나온 득점이었을 정도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상대가 3대인 만큼 매우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두 팀의 지난 맞대결 현정은 레알 마드리드가 22승 2무 2패로 말 그대로 압살하는 모습이며, 최근 두 팀의 3번의 맞대결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3골 이상의 득점을 하며 승리했다는 점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